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시장도 시장인데 뭐 전국적으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무척 더우니 더위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또 비가 무지하게 많이 내리고 있네요. 저도 어제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좀 다녀오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완전히 폭우가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쏟아져서 운전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네,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던 시장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 골드만삭스 매도 리포트와 함께 무려 200조짜리 기업이 오늘 하루만 마이너스 9%가 빠졌기 때문에 시가총액 19조가 날아간 거죠. 이 정도로 강력한 하락이 나오고 또 반대로 삼성전자를 3% 올리면서 그나마 코스피의 낙폭을 좀 축소시켜주는 네, 모습을 좀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번 알테오젠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뭐 리가켄 바이오도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시점부터 해서 사실상 제약바이오 섹터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그와 함께 코스닥 지수가 본격적인 코스피를 따라가는 형국으로 지금 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코스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갈 수도 없고 2차 전지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약바이오의 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들 종목을 다 매수하고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좌우지간 지금 현재 진행형은 제약바이오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의 시총이 커져가면서 지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코스닥이 강세인 구간에는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가 끌고 가는 형국이니 제약바이오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 폭등 순환매 장세가 지속 중입니다. 내일도 뭐 몇몇 종목군들이 가능성을 봐야죠. 뭐 무조건 폭등한다라기보다도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종목군들이 다수 있는 것 같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종목을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신고가 돌파 임박한 종목군들 중에 리가켄 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하나이고 뭐 이미 펩트로나하고 알테오젠은 신고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 번외로 두더라도 지금 신고가 돌파 임박 종목이 D&D 파마텍,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케어젠 정도가 있다. 나머지 이제 제약바이오 내에서 오늘 유한양행이 대금을 넥스트레이드에서까지 터치면서 1조 3천억이 터졌는데 이러한 종목은 이따 차트 베이스에서 전략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폭락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등이라고 해야죠. 삼성전자는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뭐 원형 바닥을 탈피하고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긴 할 건데 올라가더라도 주가가 맞고 떨어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68,800원 라인이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면 좀 저항을 맞고 좀 밀렸다 다시 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물량 테스트하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어느 선에 가면 또 다시 들어 올릴 겁니다. 어찌되었던 영업이익이 깨진다 어쩐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영업이익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빠지면 다시 저는 들어 올릴 거라고 좀 봐지네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어느 지점에서 낙폭을 축소하는지 삼성전자는 상승이 어느 선에서 저지되는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시장이 약간 애매한 흐름을 보이니 일단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금이 많이 터진 제약바이오에서 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보는 거 그리고 실적주들이 있죠. 전력기기, 조선, 뭐 방산, 그 다음에 화장품 등등
원하는 구간까지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종목을 전략을 세워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엔터주들도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죽지는 않을 건데, 이들 종목군들 스윙으로 보려면은 최대한 싸게 사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중간에 아침에 상황을 잠깐 볼까요? 아침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아침에 무려 1200개였습니다. 1200개가 넘는 하락 종목 수를 좀 보였었고, 뭐 코스피 많이 떨어졌었죠. 이거는 이제 한 10시 좀 넘어서 뭐 지수가 어느 정도 하고 좀 반등 나올 때 제가 찍어 놓은 건데, 하락 종목 수가 1200개였고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가 700개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았는데, 그나마 종가 무렵에는 이거를 다 돌렸으니 얼마나 많은 종목군들이 회복이 되었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양시장 다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의 탄력도 상당히 컸던 하루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그냥 안 봐도 되겠네. 아무튼 이 정도 흐름이고요. 뭐 수급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장중에 파월 해임 소리 나오면서 시장이 막 흔들리기도 했는데, 지표들이 나쁘지 않아요. 오늘은 소비자 판매 지표가 나오는데, 뭐 소매 판매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아마 지수 올라갈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트럼프의 AI 액션 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수를 더 많이 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등등 많이 빠지면 좀 봐볼 수도 있겠죠. 그거를 제외하면 특별하게 요즘 미국장하고 커플링 되는 흐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장의 힘을 믿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장의 경우는 지수 3200포인트 올라서면서 코스피가 약간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듯 싶고요. 그 노출이라는 게 뭐 지수를 그동안 올려놨던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군들, 지주사, 금융 뭐 이런 쪽은 최근에 힘이 많이 빠져가고 있고, 이 빈자리를 우리 삼성전자 큰형이 담당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죠. 오늘은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중공업까지 앞에 삼성자 들어가는 모든 종목이 지금 지수를 떠받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50조, 삼성물산 30조, 삼성바이오로직스 70조.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170조, 삼성전자 390조. 이렇게만 하면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600조 살짝 안 되죠? 55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9% 빠진 거를 삼성전자가 그 그룹사와 함께 올라간 걸로 거의 퉁칠 수 있을 정도의 이 규모였기 때문에 지수가 안 빠졌다 이렇게 봐야죠. 삼성이 그냥 SK 하이닉스 하락을 전부 떠받드는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현재 기맞추기가 철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버티면서 나머지 그 제약바이오들이 끌고 가는 구도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장 높은 구간에서 좀 들어가기가 좀 부담되죠. 지금은 스윙의 자리가 아니라 트레이딩의 자리로 제약바이오를 공략해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서 만약에 일정 구간이 깨지면 나는 손절하겠다, 빠져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코스닥은 아니지만 유한양액이 미국의 존슨앤존스 어제 실적 발표에서 렉사라 리브르반트의 매출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1분기 때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애매한 게 뭐냐면 1분기 때 사실 2천억이 나왔고요. 지금 2분기 때 2,500억이 나온 거예요. 500억이 늘었죠. 당연히 분기에 이 정도 늘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건데, 그때는 반응이 없지만 지금은 폭발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제약바이오 투심이 좋았거든요. 지금 투심이 굉장히 오케이한
구간에서 이런 게 나오니까 폭발력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러한 제약바이오의 폭발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폭발력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좀 종목을 좀 봐볼게요. 그냥 삼성전자 먼저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는 의미 있는 구간이 항상 음봉인데요. 이 음봉을 이겨내면 주가가 원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이 강력하게 깨지고 저항받던 이 음봉을 돌파하니까 일시적으로 65,00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 음봉을 어제 돌파하고 오늘 오전에 이 자리를 지지하니까 또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럼 이 앞산에 있는 음봉이 어디 있을까를 보는 거죠. 여기서도 시가부터 떨어진 게 64,200원이니까 지금 64,200원은 지지됐다 치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딱히 저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주봉으로 딱 보면은 저항대가 좀 명확하게 보이죠. 68,900원, 그리고 여기 66,800원. 그러니까 오늘 올라왔을 때 66,800원, 이 자리는 저항을 좀 봐줬겠구나. 올라가게 되면 주봉 122평이 67,000원, 67,400원 이 이평선을 갭으로 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 발생했었던 거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최대한 당긴다라고 했을 때 68,800원 제 눈에는 보이네요.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움직임을 확인하고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자리를 뚫고 올라온 거죠. 과거에도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이런 강력한 갭 자리는 한 방에 돌파가 안 됩니다. 주봉상 고점을 만들고 살짝 밀렸다 다시 올라오고 하다가 완벽하게 이평선 정배열 만든 이후에 가기 때문에, 이미 이평선은 정배열이 되어 있고 원형 바닥에 올라오게 되면 한번 맞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아무튼 삼성전자는 잘 봐야 되고, 월봉상 기준에서도 올라가게 되면 68,150원 68,150원이 월봉 기준에서도 저항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 구간들을 체크하셔서 봐야겠죠. 대형주는 웬만하면 저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주는 특히 잘 봐야 되고요. SK하이닉스가 약간 쌍봉 느낌에서 좀 맞고 떨어졌습니다. 워낙 대금이 많이 터진 또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좀 아픈 자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일본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좀 보면, 이때는 만들어졌던 이 갭을 메우고 여기서 이 갭을 메우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적 반등을 강하게 줬고요. 다시 깨져버리면 일단은 좀 아프게 떨어진 자리라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엔 또 자리를 잡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SK하이닉스는 이런 성격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상하게만큼 이렇게 갭 만들고 여기서 갭 메꾸고 올라갔다가 휩써 나오고 여기 갭을 또 갭으로 막 깨고 떨어지고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또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주가를 하는 것 같아서 혹여나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반도체는 이 정도 보고요. 바로 제약바이오를 좀 보면 알테오젠이 이때 대량 매수가 들어오죠. 외국인 1,500억 초대량 매수세에 의해서 올라오고, 평소와 다른 형태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돌파가 나오면서 현재까지 위에서 시세를 지켜주고 있다. 오늘 전태현 부사장님의 유튜브에서 설명한 내용들, 현재 13개 기업하고 기술수출 관련해서 MTA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볼 때는 절대 그냥 죽기도 어려워 보이고요. 만약에 빠지면 여기서 힘 모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더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오늘 펩트로는 완전히
지금 아침에 이제 시가 뜨고 나서 KRX 본장에서 약간의 갭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때 만들었던 구간에서 갭 상승 출발하고 아일랜드 갭 만들고 또 급등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프원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뭐 대단하게 보지 않았는데 국내에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 세계의 유일한 장기 지속형 물질을 성공한 회사가 되었다 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허가를 받았다, 일본 기업을 제외하고 허가를 받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시가총액 6조 5천원까지 올라왔고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자,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을 가장 많이 터뜨렸던 게 유한양행인데요. 오랜만이죠. 유한양행도 한번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보면 뭐 수조원대 거래가 터졌으니까 1조 3천억, 1조 5천억, 2조 5천억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하는 기업인데 일단 11만 5천원 의미 있는 가격에서 바닥 지지하고 있다가 깼는데 이자를 돌파시켰죠. 지금 보면 2조 3천억대 매물대가 이 자리입니다. 13만 5천원 이때 만들어진 종가와 그리고 깨고 내려오고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굉장히 큰 기준봉이었는데 이 기준봉 안에서 사실은 이 기준봉 안에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이 기준봉 하단에서 반등을 줬었죠. 그리고 여기서 산을 세 개의 산을 만들고 나서 빠지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거래 대금도 동반해서 올라왔지만은 이 앞에 여러 번 저항을 받던 자리는 한 방에 돌파가 좀 어렵죠. 그 구간이 14만원이라는 구간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한 방에 돌파시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주긴 줬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좀 주긴 줬는데 여기서 아침에 살짝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매도가 좋을 것 같고 대신 만약에 빠지더라도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면요 음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 드리는데요 이 윗자리에서 만들어진 음봉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36,000 그 13만 6천원이니까 보면 13만 6,800원인데 이 자리는 이미 넥스트레이드에서 찍었죠. 찍고 이 위에서 출발하고 밀릴 텐데 많이 밀려줘서 운 좋게 13만 1,500원이라든지 여기 13만 1,500원이라든지 13만원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내려온다면은 눌림 매매로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9천원 이하권에서 매매를 시도해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유리해 보인다. 존스앤존스에서 이제 리브리반트 매출 목표를 7조로 잡았던 양불이죠. 매출 로열티 10% 받으려고 하고 그거를 다시 6대 4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7조에 10%면 7천억인가요? 7천억을 다시 또 나눠 가지고 6을 유한양이 먹고 4를 오스코텍이 먹고 뭐 이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6 그럼 한 5천억 들어온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거죠. 딱 그 정도만큼 잘 생각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자, 리가캠바이오. 일단 오늘 넥스트레이드에서 또 리포트가 난 그 회사에서 좀 공유를 하면서 의미 있는 13만 9천원, 의미 있는 13만 9천원, 13만 9천원을 완벽하게 이제는 돌파를 시키고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3만 9천원이라는 자리가 왜 중요하냐, 13만원 왜 중요하냐, 이때 최고가를 만들었던 이때의 종가상 최고가가 14만원인데 일단 종가상 최고가를 넘긴 거죠. 이때도 14만원으로 종가상 최고가는 아니었는데 이 구간을 넘겼기 때문에 내일 이 앞에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도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운이 좋아서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15만원, 16만원 선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은 돌파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단은 UBS의 목표가 상향이 15만원에서 18만원까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에 대한 배팅하라 라는 내용이라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리가킴 바이오 가능성이 있고요. 케어젠도 지금 보면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 일단 올라가게 되면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걸리기 때문에 바로는 못 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예정이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좀 더 밀리면 좀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좀 지켜보고 확실히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좀 포커스 시켜가지고 좀 볼 것 같네요. 이거를. 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페이가 있는데, 일단 카카오페이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고요. 네이버 정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종목이 갭을 다 메웠죠. 다 메웠는데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죽어버릴지,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왜 문제가 있냐, 제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급이 완벽하게 꼬여버렸다. 완벽하게 계속 개인들이 받고만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곡소리 내고 죽도록 패야 그 개인들의 물량이 나오겠죠. 손절하겠죠.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적인 부분에서도 뭐 종목군들은 많이 있죠.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산일이라든지 효성, 현대일렉 등등인데 다 조정받으면 보시고, 조선도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시장의 탄력에 비해서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아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